자, 이제 진짜 마지막 수업이네요. 이제 40분 뒤면 이제 2010, 2021년이죠. 2021년 2학기 동양 철학 고전 읽기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음,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앞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어,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을 때 우리 세상은 아름답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음, 뭐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이제 내가 수당에 있을 때 우리 은사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선생님이 즐겨 잡수시던 이제 백세주를 제가 좋아했어요. 이제 그래서 백세주를 마시고 있으면 내가 선생님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을 닮아가고 싶기 때문에 선생님을 배우고 싶기 때문에 선생님의 반만 따라가도 나는 행복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백세주를 마시고 있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왜냐하면 내가 곧 선생님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 내가 닮아가야 할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분을 닮아가고 싶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런 어떤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결국 나를 성장을 시키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죠. 책이 나를 성장을 시켰는 것도 있지만 책 이전에 스승을 존경하는 분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것. 그게 최고의 그 공부다. 최고의 책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 지도 교수님의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난 또 이제 지도 교수님이 즐겨 태우시던 담배를 도라지 담배였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 동기들이라든가 내 나이 또래 젊은 친구들은 아무도 그 담배를 안 태웠는데 나는 선생님 닮고 싶어서 선생님하고 다 같은 담배를 태웠어. 그러니까 그 담배를 물고 있으면 내가 선생님이 되어 있는 거. 이, 이 나비와 장주의 그 글처럼 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놓고 보니까 닮아가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로 요거예요. 정자의 제자가, 정자의 제자, 이 공명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자에게 책은 안 읽고, 어, 정자를 3년 동안이나 정자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책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결국 우리가 이제 당연히 3년 동안 책을 안 읽었겠습니까? 그죠? 책을 읽어가면서 선생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책을 통한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이 스승을 통한 가르침, 존경하는 사람을 통한 가르침. 이것이 제일 최고의 가르침. 그래서 난 내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친구를 보면 정말 다시 한번 보여줘. 다시 한번 그 친구가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모가, 훌륭한 분인 것 같으면 자식이 부모를 닮으려고 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 오늘 우리는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닮아가고 싶어 하는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가? 올바르지 않은 사회인가?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때 우리 사회는 올바른 사회, 바른 곳으로 나아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 이제 경어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경어 스님의 우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한번 볼까요? 음, 서동래악 금일원등산 서금래하고 금일원등산 약초감수치 작소가인반. 자, 이 감자의 경우에는 이 감은 견딜 감자입니다. 참다, 견디다, 참다. 그러면서 또 뛰어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뛰어나다. 낫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쉽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나타내다, 즐기다, 무언가를 맡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약초를, 맡아서 이제 잡다, 취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캐어서 잡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이 되는 풀들을 캐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작소. 이 까치 둥지입니다. 둥지소자. 까치 둥지 위에도 이 반자는 이제 잡고 올라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잡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까치 둥지 위에도 올라가는 거죠. 네, 올라가는 거. 까치 둥지 위에도 올라가 보렵니다. 송금. 이 금은 이제 검은구 검자인데 소나무 송자 검은구 검자는 소나무 바람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송금은 소나무 바람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쓸쓸은 쓸쓸하고 이제 뭐랄까 이제 쓸쓸하면서 이 적막하고 그다음에 바람이 우수수 이렇게 바람이 아니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기도 하는 그러니까 우수수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뭐 이것처럼 우수수 바람에 우수수 쓸쓸하고 그 다음에 적막하고 이런 어떤 모습이 쓸쓸이에요. 풍쓸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쓸쓸은 이 쏴쏴라고 하는 이 의성어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무 바람소리, 싸싸,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조. 숲속의 새죠. 숲의 새는, 말한다. 관관, 지지배배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슬슬관관, 이 관자가, 이 구자가 있는 관자가 잘 안 나와요. 이제 그래서, 임조어 관관. 여기서 관관은 이제, 숲속의 새가, 어, 제잘, 이렇게, 어, 이제 말한다, 노래한다, 이렇게 보죠. 풍경진여허, 이제, 이 여허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제 요게 여기 자, 요
자, 여허 이렇게 한다면 여차, 자, 여차와 같아요. 이제 차, 여차. 자, 여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이차자잖아요. 이차. 이와 같다. 그죠? 그와 같다. 이것과 같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경이 뭡니까? 진실로 이것과 같다. 그죠? 이와 같다면 기특하거나 기재야 기재 이러면 기재 이렇게 하면 기하도다 이런 뜻도 있지만 되지만 기특하다 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기특하거나 일람 한번 감상하면서 감상하고 돌아오려무나. 그러니까 이 한번 놀다가 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경어 스님, 자, 서동, 글을 배우는 아이가 나에게 와서 여기서는 말하다, 이제 아래다 할 때 곡이 되죠. 그러면, 곡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곡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곡. 자, 나에게 와서 곡하다. 예, 아래였다. 아래기를 금일 오늘 원합니다. 뭐 하기를 원하느냐면 등산, 산에 오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원한다. 등산하기를 원한다. 산에 오르기를 원한다. 즉, 산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 여기서 왜? 이렇게 물었죠. why? 이렇게 묻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경어 스님이 왜? 뭐 때문에 너는 왜? 그죠? 왜, 산 위에 올라가고 싶으냐? 글을 읽어라. 글을 읽어라. 글을 공부해야지 왜 산에 가? 이렇게 했죠. 공부해야지 왜 산에 가니?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뭐 공부하는 게 나을 걸, 뭐 공부하지 않고 왜 산에 올라가냐?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경어 스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초, 수치. 자, 캐어서 취하다 이렇게 되죠. 자, 요 손수가 있으니까 손으로 거둔 이렇게 잡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약초도 캐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까치집도,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서 끌 인자예요. 끌 인자, 끌 인자, 끌 인자. 그러니까, 어, 나무에 반은 이제 몸을 잡고 올라가다예요. 잡고 올라가다. 나무에 잡고 올라가서 뭡니까? 까치집도 당겨보기도 하고. 그 일거예요. 약초를 캐어서 뭡니까? 이렇게 약이 되는 풀들을 캐어보기도 하고, 까치둥지도 나무에 올라가서 잡아당겨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나무 바람 소리, 스사사 불어오는 소리도 듣고, 그죠? 그 다음에 새소리가 제잘제잘 되는 것도 듣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풍경진여호, 이제 풍경이 진실로 이와 같다면, 이처럼 너를 부른다면, 기특하구나, 상은 뭡니까? 감상하다죠. 그래, 기특하다. 기특하다. 얼마나 기특해요. 자, 기특하구나. 한번 감상하고 돌아오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 부분에서 이 경어 스님의 말은 뭡니까? 그죠? 이 서동, 책 읽던 요 아이가 얼마나 기특하고 대단해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거 뭡니까? 성인의 찌꺼기를 우리가 책이라고 한다면, 이 자연의 모습은 뭡니까? 펄펄 살아뛰는 진짜 책이라는 거죠. 자연, 사랑,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과, 그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펄펄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스승, 닮아가고 싶은 이런 어떤 부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진짜 책이라는, 진짜 책, 진짜 책. 최우선 필독서. 진짜 책이 뭐라고요? 자연이고 스승, 존경만. 자,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어 스님이 말한 이 시도, 서동, 아이에게, 야, 너 참 기특하다. 너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그래서 이제 약초도 손수 가서 키워보기도 하고, 약초 여러분들 풀 이름 압니까? 모르죠, 여러분들. 풀 이름 아는 사람. 요즘 내가 휴대폰이 있어서 이제 이 휴대폰으로 여러분들은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내 같은 경우에는 이 휴대폰으로 꽃을 많이 찍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찍은 이 카메라 여기 보면 여러분 보이나요? 이 전부 다 풍경 그리고 꽃이고 이런 거 많이 찍습니다. 이 꽃을 많이 찍는데 자, 사실은 이 약초 그 다음에 새집 이런 거 바람 소리, 새 소리 이런 어떤 자연의 소리, 자연이 결국 뭡니까?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고 우리들을 가르치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글 배우는 아이가 오늘은 산 위에서 자연을 배우고 싶다는 거죠. 살아있는. 그죠? 그러니까 기특한 경어 스님. 예. 펄펄펄 살아뛰는 진짜 책을 배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웃은 필독서인 바로 펄펄 살아뛰는 진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경어 스님이 그래 기특하다 가서 놀다가 오는 그죠? 가서 놀다가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연안 박지원이 쓴 창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창해에게 답하다 이렇게 되죠. 답창해 창해에게 답하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어린애에게 어린아이에게 천자문을 가르쳐 주는데 읽기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고 나무랬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천자문을 배우고 있는 아이이죠. 천자문을 배우고 있는 아이가 읽기를 싫어, 아이에게 읽기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애가 하는 말이 하늘을 보니 푸르고 푸른데 하늘천이라는 글자는 왜 푸르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말이잖아요. 하늘을 보니까 푸르고 푸른데 하늘천이라는 글자는 푸르지 않다. 껍데기다. 그죠? 껍데기다. 자, 이 하늘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두 팔로 서 있는 거죠.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우리 정수리 위가 뭡니까?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하늘입니다. 근데 이제 지압이 부자가 있어요. 여기 하늘보다 더 귀한 사람. 이렇게 해서 남편, 지압이 부가 되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지압이가 하늘과 같아, 뭐, 이것보다도 사람은 하늘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죠? 사람, 이 사람을 존중해야 돼.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친구를 귀하게 여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죠? 이익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명예를 귀하게. 자, 하늘을 보니 푸르고 푸른데 하늘천이라는 글자는 왜 푸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연암이 한 방 꽝 맞았어. 이 아이는 누구와 같아요? 바로 장자와 같아요. 대단하죠. 자,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것은 마땅히 진나라 사람의 글씨가, 요 진나라 사람은 왕이지예요, 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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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서에 대가지고, 초서에. 왕이지.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것은, 어, 진나라 사람의 글씨, 왕이지의 글씨가 글자를 고차스레 배열하지 않고도 줄이 저절로 시원스레 고든 것처럼 해야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막 꾸미고 이렇게 왕이지가 최고의 왕이지가 서예가 중에서는 최고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것은 여러 꾸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소나무하고 이제 대나무가 이래 있으면 여기 이제 물관이 있죠.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고 소나무를 한번 보세요. 소나무. 내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방학 때 한 달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소나무만 한 달을 봤을 때가 있어요. 소나무를 한 달을 봤어요. 소나무를 한 달을 봤어요. 소나무 가지는요, 쩍 이렇게 되면 가지가 쫙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다가 직선으로 가다가 약간 내려가서 다시 올라갑니다. 요 모습이. 요게 소나무 가지의 모습. 요거. 그리고 반드시 이 소나무는 가지가 하는 요 부분이 물관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머물렀다가 뽕이 있는, 그죠? 머물렀던 여기에 다시 가지가 거든. 여러분들이 이 한번 머무르는 물관, 즉 옹이 여기 이렇게 나무 가지가요. 이렇게 해서 이런 데에 나가느냐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 머물렀는 이곳에서 뻗어나가요. 뻗어나가요. 이게 자연의 이치라.
그래서 이제 서예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머물렀을 때 요렇게 하는. 그런데 이 자, 이게 전서, 예서 한일자를 뭐 대강 이렇게 쓰면 요렇게 돼요. 요게 이제 한일자입니다. 이 해서 한일자는 요렇게 요렇게 되는데, 자, 해서 한일자는 이런 모습인데, 이 예서나 전서 이렇게 예서는 이 반대입니다. 반대. 요렇게 되지만 해서는 되지만 예서는 요렇게 반대예요. 자, 그런데 이 예서를 하는 사람들이 예서를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나무를 봅니다. 이 소나무 가지가 자, 아까 이야기했죠. 쫙 위로 올라가고 수평 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이보세요. 쫙 올라가죠. 가다가 쫙 내려가죠. 이게 이제 그래서 한문 이 서예의 그 출발은 서예가 만들어지는 쓰여지는 그 교과서는 뭐냐면 바로 자연이라고. 자연이 바로 교과서다. 이겁니다. 자연이 교과서. 아,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것은 마땅히 뭡니까? 나무와 꽃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왕이지의 글씨, 왕이지 서첩, 왕이지가 쓴 그 글씨를 통해서 내가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무를 심고 꽃을 심으면서 나무와 꽃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내 글을 쓰는 교본으로 삼는 것.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연암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연암의 글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연암이 그 장자의 글을 어, 읽고 장자와 같은 그런 글쓰기를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이를 지키는 것이 어찌 문장에 관한 일뿐이리요. 일체 오만 가지 것이 모두 다 그러하다오. 하담석영덕 이 하담석영덕이 밖에 나갔다가 제 집을 잃어버리고 길가에서 우는 자를 만나서 너는 어찌해서 우느냐. 자, 화담석영덕이 밖에 나가서 밖에서 집을 잃어버리고 우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찌 우느냐 했더니 대답하기를 저는 5살 때에 소경, 즉 눈이 멀었는데 그런 지 지금 20년 되었습니다. 아침에 밖을 나왔다가 갑자기 천지 만물을 환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20년 동안 눈이 멀어 있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눈이 팡 뜨였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밭 두두에 갈림길이 많고 대문들이 서로 같아가지고 제 집을 구분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어요. 자, 눈이 멀었는데 20년 동안 다니니까 감각으로 이제 집을 찾아가겠죠? 근데 갑자기 눈이 빡 뜨이니까 이 세상, 이 모두가 똑같아 보이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이 뜨였는데도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선생이 하담이 내가 너에게 돌아갈 방도를 가르쳐 주면 바로 뭡니까? 눈을 도로 감으면 바로 내 집이 나올 것이다. 눈을 다시 감아라. 감각. 그죠? 감각으로 느낌. 눈으로 보는 현상을
눈으로 보는 현상이 아니라 생각과 느낌과 감각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가 눈에 보여야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여야만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야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죠? 결국 여기서 소경이 되어서 감각과 느낌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이 현실 속에서 눈이 뻥 뜨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자기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에 소경이 눈을 감고 지팡이로 더듬거리며 밭길 가는 대로 걸어가니 서슴없이 제 집을 오게 되더라고. 눈뜬 소경이 길을 잃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색상이 뒤바뀌고 희비의 감정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망상, 생각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요. 지팡이로 더듬고 발길 가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분수를 지키는 것이고 제 집으로 돌아가는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본분대로 그 분수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뭐 대단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뭐 엄청난 것을 지니고 있게 되면 결국 자기의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수를 지키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에게 오면 이걸 덥석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눈이 멀어서 이 오에 눈이 멀어서 원래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일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는 아주 쓸데없는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망상이다. 망상이 되는 거죠. 예, 쓸데없는 생각들. 예, 헛된 생각, 헛된 꿈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암의 이 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장자와 같은 개념을 지니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진짜 펄펄 날아 살아뛰는 세상, 사람, 그죠? 어떤 사람? 개 같은 사람? 그죠? 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고 그 사람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자료에 있어서의 이제 부분입니다. 자, 잠깐만요. 자, 장자 소요유에 나오는 요 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소요유에 나오는 글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위나라 해자라는 사람이 장자에게 말했다. 우리 왕이 큰 박씨를 주기에 심었더니 엄청나게 큰 박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큰지 쌀 10가마는 들어갈 정도로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잘라서 도저히 물바가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절반을 잘라 쓰자 하니 두 손으로 들기도 어려워서 물을 담아 옮길 수도 없고 작게 여러 조각으로 잘라보니 조각마다 너무 납작해져서 도저히 물바가지로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결국 다 없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위나라의 해자라는 사람이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왕이 큰 박씨를 주위에 심었더니 엄청나게 큰 박이 열렸습니다. 자, 이제 박을 심었더니 이제 이런 박이 열린 거죠. 자, 이 박이 열렸어요. 보통 박은 이렇게 작은 박인데 이걸 이렇게 탁 자르면 뭡니까? 여기 이제 표주박, 뭐 물도 담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커요. 엄청나게 큰데 이걸 반으로 자르자니 이걸 뭐 어디다 쓰겠어요. 그죠? 절반을 잘라 쓰자니 이 엄청나게 커서 두 손으로 들기도 어렵고 물을 담았는데 물을 여기 담았잖아요. 담았는데 옮길 수 있습니까? 너무 크니까 물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도저히 옮길 수가 없어요. 이 작은 박일 때는 요 들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물 바가지로도 쓸 수가 없어요. 절반을 잘라 쓰자니 손으로 들기도 어렵고요. 그죠? 물을 담아 옮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요거를 작게 조각을 내서 쓰자니 뭐 어떻게 했나? 편편하게 되잖아요. 이게 너무 크니까 이걸 자르면 편편하게 되어서 물을 담을 수도 없어요. 도저히 물바가지로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결국 다 없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도 다 버릴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쓸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쓸래요? 여러분 부셔버릴 겁니까? 아무짝에 쓸모 없기 때문에 나는 물바가지를 원했지 이 바가지는 필요 없다. 그러니 나에게 소용이 없는 것 깨버리자. 이렇게 합니다. 장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자, 장자는 장자가 답했다. 자, 장자가 답했다. 그렇게 큰 박이라면 배를 만들어서 강이나 호수에 띄울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여러분들 중에서 배를 만들자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다면 대단합니다. 그 친구는 철학을 할 수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게 큰 박이라면 배를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울 수도 있었을 텐데 단지 너무 커서 물바가지로 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버리고 말아. 꽉 막힌 사람과. 자, 우리가 철학을 한다는 것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그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세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사람 저 사람 똑같은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보는 대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뭐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 우리 삶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뭐 가치관, 그죠? 그 부분들을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나의 가치관이 될 텐데, 나의 가치관이 온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철학이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은 작은 개념이 될 거고, 큰 개념으로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가치관을 제대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의 출발선에서 놓여져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거야.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분리, 종속성을 벗어나요. 다른 사람을 쫓아간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생각들과 나누어져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종속적이지 않아야 돼요. 자기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서, 창의적인 인간으로서 자기다움을 발견해서 나아가고,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철학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자, 이 부분들을 놓고 난 뒤에, 이 최진석 선생은 철학의 시작은 곧 전면적인 부정이고, 이것은 새로운 세계의 생성을 기약하는 일. 그러니까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그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이 새로운 어떤 눈이 뜨이게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새로운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성이란 자기 주도적 시선으로 세계를 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나아갈 길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스스로 자신의 길을 결정하지 못하는 한 항상 종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종속적인 한 우리는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죠? 자신의 삶을 자신 스스로가 꾸려나가기가 어려운 것이고, 자기가 속한 사회의 새 방향을 이끌어내기도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새로운 가치관을 지니고 자신의 길을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시선으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고, 다양한 관점 속에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동양철학 고전읽기라고 하는 수업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요소들로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 동양철학 고전 읽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생각을 다시 생각하기처럼 관점을 다양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세상이 행복하고 좋은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